그 다음은 좀 더 넓게 가보겠습니다. 단지 취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진로적인 고민들, 제가 또 몇 개 나열을 해봤는데 어때요? 많이 본인이 하고 있는 고민하고 많이 비슷한가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빠뜨렸어요. 취직에서 공무원 제가 하나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한번 잘못 선택하면 내 인생이 잘못될 것 같고 굉장히 그런 두려움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선배들하고 한잔하고 얘기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하고 얘기해도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좀 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가 로드맵을 만들어 봤습니다. 로드맵을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 역시 취직 자리에 공무원이 빠져 있습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교시고 이제 곧 1, 2년 후에 졸업을 하시죠. 졸업을 하시면 대학원을 하거나 취직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제3의 직업이 또 있을 수 있죠. 대학원을 가게 되면 뭐 국내 대학원이나 유학을 갈 수 있고 그 외에 뭐 최근에 새로운 옵션이죠. 법학대학원과 의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진로를 하시면 뭐 아래와 같은 그러한 직업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1차적인 직업입니다. 회사 취직을 하시면 회사원이 되고 그의 애들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마음먹은 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자신의 미래가 펼쳐지는데 이 맵을 이대로만 보실 게 아니에요. 이 맵을 제가 조금 추가를 했습니다. 맵에 제가 롱텀이라고 했죠. 좀 길게 봤을 때 몇 줄을 추가해 봤습니다. 이렇게 추가하면 이 맵의 의미는 변동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 안에서도. 그래서 이공계의 분야에 한 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분은 사실 의대를 나왔는데요. 안철수 지금 현재는 교수님입니다. 잘 아시죠? 굉장히 멋있고 닮고 싶죠. 이분이 서울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서울대 의대면 이과에서 가장 훌륭한 직업이었죠. 그리고 마치고 이제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연구 쪽에 많이 계시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 의사 부분이었죠. 의사에 계시다가 뜬금없이 V3를 만드시고 사업가가 되셨죠. 요 끝으로 오셨죠. 예, 의사를 그만두시고 사업가가 되셨습니다. 사업가가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업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뤄내신 다음에는 대학원을 가셨습니다. MBA를 가셨고 스탠퍼드 대학원을 가셨습니다. 미국에. 그런 다음에 지금은 대학원을 갔으니까 유학을 갔으니까 지금 카이스트 교수가 되어 계시죠. 지금. 그렇게 한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지금 하나 선택하면 뭐 끝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본인이 정말 원하는 어떤 꿈, 미래, 뭐 교수면 교수, 뭐 어떤 그런 직업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직업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여기다. 제가 서 있는 위치고 자기 미래, 자기가 정말 되고 싶은 위치는 저 끝에 오른쪽에 계신 학생, 예,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저 끝에 있는 위치다. 그렇다면 내가 저 끝까지 가는 데에는 뭐 정말 빠르게 다이렉트로 쭉 내려오면 한 10년 안에 갈 수도 있겠죠. 10년 안에 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꼭 그렇진 않아요. 인생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고 자기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끝내 저기에 갈 수도 있겠죠. 직접 갈 수도 있고 한 번 더 돌 수도 있고 그런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당장 한 군데에서 끝내야 된다. 이 맵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더 고민이 되고 오히려 결정이 안 되실 겁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맵을 가지고 계시면 안철수 그 교수님이 예전에 의사였고 자영업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지금 교수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안 될까요?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좀 길게 로드맵을 보고 본인의 로드맵을 좀 더 완성을 하시면 본인이 지금은 내가 당장 뭐가 힘드니까 당장은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당장 대학원을 갈 수도 있지만 나는 일을 이렇게 준비해서 뭐가 되겠다라고 그런 로드맵을 본인이 더 완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장에 이제 그렇다면 공대의 정책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은 김범수 사장님이십니다. NHN에. 지금은 사장님을 놓으셨나요? 제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 김범수 사장님도 로드맵을 보면 특이합니다.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나오셨어요. 산업공학과를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해서 회사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자기가 그리던 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신 게 PC방 차리셨죠.
PC방을 차려서 일을 했습니다. PC방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번창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업가가 됐죠, 지금은. 그렇게 로드맵이라는 게 굉장히 하나로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동성이 있고 미래에 내가 가야 될 꿈이 저기라면 그 방향만 놓지 않는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오히려 더 늦게 가지만 더 훌륭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항상 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대는 저는 비전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이 월간 현대경영 기사를 보면 이제 100대 기업에 이공계 출신의 CEO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공계 출신 CEO가 거의 없었죠. 이공계 출신은 연구원 아니면 거의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렇게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CEO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정치 쪽으로도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좀 재밌는 표가 있어요. 인문계 CEO의 장점과 이공계 CEO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쭉 한번 훑어보셨죠? 훑어보셨고 거기에 제가 코멘트를 달기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공계의 장점은 간직하되 이공계 티를 벗어내라. 예. 이공계 장점이 뭘까요? 이공계 장점. 네? 전문 지식. 그쵸. 전문 지식 있죠. 어떤 기술이 있죠. 전문 지식이 있고 또 장점. 요거 보고 얘기하셔도 되는데 도덕성, 신뢰 그런 것도 있지만 이공계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것들에 봉착을 해도 그걸 굉장히 뚫고 나가려고 하는 어떤 집중과 그리고 또 어떤 모험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다만 문제는 저 위에 두 개죠. 정치성과 어떤 치밀한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공계의 장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기술력, 또 어떤 분석 능력, 어떤 또 코딩 능력도 있죠. 그런 능력이나 도덕성,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나 어떤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도전 정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버리면 안 돼요, 절대. 저희는 이공계 출신이잖아요. 이공계 출신이 그것까지 버리면 문과랑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것들은 간직하되 문과의 장점, 정치성과 치밀성 있죠. 제 생각에는 저 커뮤니케이션과 쇼맨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학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학교 생활, 학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문과대 애들이 많이 하는 연극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활동과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습득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엔 이런 두 개를 습득하신 분들이 바로 이 사진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성공하고 더 이렇게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이공계인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공계 4년 다니고 나니 이공계 T라는 게 정말 몸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공계 T를 벗고 저런 분들처럼 발돋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영업부에 지원을 했고 영업부에 지금 3년째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벗어던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 같은 후배들을 보거나 이제 밑에 후배들을 뽑아보면 그런 후배들을 보면 내가 그래도 많이 벗어내고 많이 좀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해서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항상 네. 그래서 이 부분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멘스 글로벌 전체 회장님이신 피터 레셔이십니다. 사장님이시고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 있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 우산 하나 남았는데 선물 하나 남았는데 제가 오늘 가장 먼저 오신 괜찮으세요? 이 파란 부분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크게 자신 있게. 예, 감사합니다. 아까 답을 맞히셨나요? 아니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은 시대에 공학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공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의대나 약대 이런 데 간 애들처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쵸? 취직하기도 힘들고 요즘은 취직해도 뭔가 좀 더 박봉이고 그리고 정년까지 요즘 좀 낮아지고 있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걸로 압니다. 저도 학교 다니는 4년 내내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끝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한 끝에 제가 갈 길을 찾아내고 있고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멘스와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멘스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오히려 기술과 R&D에 더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는 회사입니다. 기술로 오로지 그 기술로만 예전 시대의 뭐 사무라이나 뭐 어떤 그러한 기사들처럼 정말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에 있어서는 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인재입니다. 실제로 저희 국내에 계신 마일링거 사장님 다 아시죠? 국내에 마일링거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도 역시 이공계 출신이십니다. 지멘스의 대부분의 그 CEO들은 다 이공계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공계 같은 회사, 이공계에 정말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실제로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공계 출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공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과생 이런 사람들보다 더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과 쪽이 더 알고 보면 기회가 적고 뭔가 좀 약간 밍숭맹숭하잖아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기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공계가 다분히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이 있다고 저희 글로벌 기업의 CEO도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자신의 강점을 계속 믿고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여러분의 월드컵 때문에 더 지금 굉장히 친근하실 텐데 박지성입니다. 제가 한 작년 전까지 서점이나 이런 데나 뭐 인터넷 사이트나 항상 들리는 얘기가 꿈을 꾸어라. 꿈을 꾸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꿈을 반드시 가져라. 꿈을 꾸어라. 근데 저는 그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사실 뭐 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꿈 안 꿔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꿈을 행해야죠. 꿈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백날 꿈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냥 비현실적인 그러한 것일 뿐이죠. 박지성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10살 때 처음 축구공을 차게 됐고 그 뒤로부터 자기가 꿈을 갖게 됐고 그 뒤로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심지어 자기가 아플 때도 공을 찼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알았던 거죠. 박지성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이걸 하루라도 멈추면 이틀을 멈추게 되고 게을러지고 자기 꿈에서 멀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저에게도 저희 스스로에게도 하는 건데요. 꿈을 반드시 가지시고 꿈을 조금씩이라도 꼭 행하십시오. 하루에 조금이라도. 조금 작은 목표도 계속 세우시고 해서 항상 꿈을 행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꿈만 꾸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꿈을 꼭 행하십시오. 그 다음 꿈을 꾸고 행하고 뭐 안철수나 김범수 같이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공대 비전도 있고 다 좋은데 그렇다고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삶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태종 아시죠? 이방계. 태종이 정치 그 왕위에 있던 말년에 자기가 이제 정치를 마치기 전에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명언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명언집을 만들어라. 그 성균관 그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언집을 만들어 와라. 후세에게 널리 남길 그러한 교훈을 주고 싶다. 그래서 학자들이 처음에 10권을 만들어 왔어요. 10권을 만들어 왔더니 태종이 보고 너무 많다. 좀 줄여와라. 그래서 한 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한 권으로 만들었는데 태종이 읽어보니 그래도 너무 많은 겁니다. 야, 너무 많다.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다 읽고 후세에 전해지겠느냐. 한 마디로 만들어 와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온 그 명언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황당해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만 유념하고 세상을 살아가시면 세상이 훨씬 더 공평하고 세상이 훨씬 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세상이 훨씬 더 어떤 좀 더 뭔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꿈 행하기 앞에 슬라이드와도 이어지는 건데요. 항상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쉽게 뭘 바라고 뭐 하면 어느 회사가 뭐 정말 연봉도 좋고 판판이 뭐 칼퇴근 한다더라. 제 생각에 그런 회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판이 노는데 그 사람한테 월급을 많이 주겠습니까? 물론 약간 조금 더 베네핏이 있는 회사는 있겠죠. 그런 회사는 또 들어가기 힘들죠. 그만큼 모든 게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노력하시는 만큼 본인이 얻어가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태종이 그때 느꼈던 것처럼 반드시 성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웨스턴 캠프가 도대체 뭐냐? 웨스턴 캠프가 제가 3주 전에 출장을 가서 묵었던 펜션 이름입니다. 내장산으로 유명한 정읍시에 있습니다. 웨스턴 캠프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펜션 이름입니다. 그 펜션을 갔더니 그 펜션 사장님이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성공한 분이셔서 경주마를 포함한 종마들을 100필이 넘는 것 같습니다. 펜션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3개가 있는데 두 건물은 말들이 쉬는 숙소입니다. 굉장히 커요. 뭐 학교 운동장보다 더 큽니다. 말들의 숙소가. 그러면서 뭐 제가 출장 때문에 며칠을 묵었는데 저보고 말도 공짜로 태워주시고 뭐 굉장히 여유롭게 항상 밤마다 파티를 하시고 친구들을 모아서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지내면서 제가 참 부럽더라고요. 아, 이분은 뭐 재산을 물려받았나, 뭐 가지고 있던 논에 뭐 건물이 들어왔나,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셔서 이렇게 유유자적 살고 계실까. 굉장히 부럽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분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5일 동안 제가 머물렀는데 5일째 머물다 보니까 아니라 이거죠. 그분도 그렇게 여유롭게 유유자적 하시는 분도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거운 건 아니라 이거죠. 그게 삶인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항상 내가 뭐 하면 뭐 항상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요거만 끝나면 이제 인생 끝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도 뭐 이건희 회장님도 항상 이렇게 장애물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이건 내가 잘났건 못났건 항상 인생은 항상 행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짜가 없고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건 어렵고 그래서 그만큼 정답이 없고 그래서 그만큼 더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인생은 항상 즐겁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제가 인생적인 부분에서 이제 후배님들에게 드리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뭐 비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니 뭐 삶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조언은 이제 아웃라이어라는 책 다 읽으셨어요? 네, 굉장히 재밌죠. 이 아웃라이어가 굉장히 훌륭한 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쓴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아까 로드맵에도 그랬지만 본인이 저희 지멘스가 추구하는 것도 같습니다. 지멘스가 추구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삶을 표방하는 것. 지속 가능한 걸 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월급 많이 준다고 회사 들어가 봐야 나옵니다. 실제로 뭐 기업은행, 사업은행 들어갔다가도 나와서 대학원으로 복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먼저 찾아서 자기가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 만 시간을 하면은 전문가가 된다 그러죠.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 해봐야 알죠. 제가 2006년에 인도로 자원봉사를 6개월을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글들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인도는 어떤 나라다. 어떤 도시는 어떻다. 어떤 음식은 어떻다. 며칠 몇 날을 밤을 새서 읽고 인도에 가봤더니 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건 전혀 다른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뭐 어느 회사가 좋다더라. 실제로는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네, 정확하게는 자기한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어떤 직업이 좋다더라. 실제로 자기가 진정을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물론 그래도 뭐 아무 일이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조언을 많이 보고 사람들과 많이 해서 자기가 맞을 것 같은 걸 골라서 해봐야겠죠. 그래서 많이 해보십시오. 다양한 생활을 하고 다양한 만남을 가지시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빨리 찾아서 빨리 찾을수록 인생이 빨리 가겠죠. 네. 그 다음은 그 자기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음치인데 자기가 너무 좋아서 노래방 맨날 간다고 뭐 훌륭한 가수가 되진 않잖아요. 자기가 최소한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 뭐 그러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그러면 블루오션 가겠다. 아무도 안 하는 거 가겠다. 그분이 가면 후발주자들이 생기죠. 결국은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에서 지면 뭐 잠깐 반짝하는 기업들, 무너지는 기업들이 다 경쟁에서 지는 거죠. 사람은 경쟁이 없으면 사람이 발전할 수도 없고 기업이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도망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경쟁을 좀 비껴나가면 좋습니다. 나만 정말 잘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앞으로 남은 시간 매진하시면 뭐 30 이전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웃라이어란 책 안 읽으셨으면 반드시 읽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좀 다른 어떤 부분들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웃라이어는 굉장히 그 정확한 실험과 데이터를 근거로 한 굉장히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공대분들에게 저는 좀 경영도서나 이런 마케팅 책들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 말콤 글래드웰이 쓴 다른 마케팅 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 그런 분들도 읽으시면 이제 공대인의 티를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후배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것들입니다. 여행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 하는 여행도 꼭 해보십시오. 혼자서 해외여행을 하면 일석이조죠.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엔 자아 정체성을 깨닫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얘기를 많이 해보고 여행지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서 긴 대화를 해보고 내 속을 털어놓고 그러면 그 사람도 털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공계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굉장히 정체성 없이 휘둘리면서 수양버들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그랬던 적이 있고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자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턴 경험 같은 거 해봐야 되는 이유는 이제 너무 간단하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해봐야 되니까. 자기가 뭐 지멘스 일하고 싶으면 지멘스 인턴으로 들어와 보면 알겠죠. 남들이 얘기하는 거 당연히 좋지만 역시 자기가 해보는 것만큼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해보시면 좋고 역시 비슷한 이유입니다. 사회 경험도 해봐야 되고. 국제 캠프 아시죠? 좀 극단적인 예로 월드컵 했을 때 월드컵 자원봉사 같은 것도 일종의 국제 캠프가 됐고 국제 아시아 교류 요즘 최근에 아시아 교류 굉장히 많은데요. 아시아 청소년 교류에 가서 팀장으로 애들을 이끌어주는 것도 있고 이런 캠프들을 하시면 정말 다양하고 좀 생각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기에게.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굉장히 이거 귀찮아하고 피할 게 아니라 너무 자기 공부만 하고 스펙만 쌓을 게 아니라 국제 캠프는 정말 굉장히 제가 강추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또 다음 맥락으로 정보를 많이 얻어라.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래끼리만 많이 친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1학년 때 같이 친해진 애들끼리 4년간 친하죠. 군대 갔다 와서도 친하고. 네. 그래서 인맥이 굉장히 좁고 선후배 관계를 해봤자 인맥이 좁잖아요. 그래봐야 공대니까. 네. 다양한 사람들을 찾고 본인이 만약 또 자기가 또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지멘스라는 회사에 정말 관심이 있다면 지멘스에 다니는 사람을 찾아야죠. 지멘스 회사 앞에서 좀 기다려보고 말도 걸어본다거나 못할 거 없잖아요. 네. 선배들을 학생 지원팀 같은 데 가서 선배들의 이력을 다 뒤져본다거나 선배들이 졸업하면 다 자기 입사한 학교에 다 남기고 갑니다. 그리고 동문회록 같은 것도 있고 자기가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회사,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먼저 한 선배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자기가 원하는 걸 찾는데 더 빠른 그런 시간을 앞당길 수가 있겠죠. 마지막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데 운동은 반드시 하십시오. 예, 운동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건강해지고 정신과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집니다. 운동하면 더 기운이 생기고 또 사람 관계나 그런 사고 관계도 자체가 굉장히 넓어지고요. 운동 반드시 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여자분들한테 이건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최근에 UC 버클리를 갔다 왔습니다. 우연히 출장 기회가 있어서 UC 버클리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죠. 공대 쪽에서는 노벨상을 65명을 배출했습니다. 탑이에요. 세계 거의 탑인 학교인데 가보니까 저는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하러 체육관을 갔는데 여학생들이 농구를 하더라고요. 흑인 남자들하고 섞여서 전혀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가 어드밴티지가 없다거나 핸디캡이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자신 있게 자기가 연습을 하고 자신 있게 남자들과 섞여서 막 뜁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런 것을 받아들이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도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이 외에도 독서는 말할 것도 없죠. 독서 굉장히 많이 하십시오. 매주 한 권씩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50권 정도. 그 정도 찾아 읽으시면 굉장히 많이 이공계 티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